두 번째는 사실 이걸 일본어로 하려고 했었는데 미얀마 군부가 현지 시각 20일 이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대를 이제 폭력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한 40명은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지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고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군정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21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악화일로 쿠데타 이후 4명 사망, 100여 명 부상. 주말인 20일에도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실탄 등을 발포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같은 날 밤에는 최대 도시 양곤에서 민간 자경단 1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로이터 통신도 미얀마 자유아시아 방송을 인용해 경찰이 이 자경단을 쏴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군부 매체는 첫 희생자인 마듀에뚜에 카인의 머리에서 발견된 총알은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그의 죽음에 군경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라와디가 전했다. 네. 자, 이 사망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첫 사망자는 9일 날이에요. 9일 날 이제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거든요. 진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잠깐 피해 있었어요. 잠깐 피해 있었는데 피해서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서 군경이 총을 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9일에 결국은 사망을 하신 거고요. 자, 20일에는 양곤에서 이제 민간인 자경단, 지금 왜 민간인 자경단이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밤이고 언제고 그냥 부지부식간에 닥쳐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니까 민간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경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뭐 마을에 들어오는 수상한 차를 검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자경단 1명이 경찰의 총에 맞은 거고요. 그리고 만달레이에서는 한 조선소에서 이 쿠데타에 반대해서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시위 현장에 사실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군경이 실탄을 쏘면서 청소년 1명을 비롯해서 총 2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총을 여자나 청소년이나 임산부 같은 그냥 데다 쏘는 거야. 쏘는 거야? 거기서 그냥 다 쏘는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참. 아니, 예를 들어 뭐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체포나 발포가 있었다 그럼 모르는데 다치거나 상한 사람들 보면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극렬 가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언제나 그래요. 시위할 때도 보면 앞에서 돌 던지고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애들은 되려 안 잡히고 뒤에 숨어 있거나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피해들을 받는 거야. 따져놓고 보면 이러면 뭐 자위적으로 뭔가를 할 줄 알아야 안 다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아니,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는 게 정당하다는 말이 사실 여기까지 치솟아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은 예견이 됐던 거고요. 그렇죠. 이런 사태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는 딱 2가지.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죠. 정치적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태를 가라앉히면 제3지대, 중립지대 또는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이 미얀마 안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부가 권려놓은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치가 완전히 모든 권력을 내놓고 스스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제3세대에 있는 뭐 새로운 민주세력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얀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을 가진 군부가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뭐 다른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좀 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든가. 아니 그러면 그거는 나라 뺏기는 그거는, 거고 그거는 예를 진짜. 들어 수치의 후계자로 할 수 있는 다른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군부도 사실은 걔를 앞장서 내어갖고 제3지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하고 수치 여사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자꾸 버마, 버마. 미얀마하고 헷갈리는데 뭐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하여튼 이 얀마의 문제에 있는 이 군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는 척만 지금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파병을 한다든가 평화유지군 같은데 파병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얀마로 들어오는 중국의 송유관을 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미얀마 군부에 관련된 모든 해외 재산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금융 제재 조치 그리고 미얀마 자체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도 군부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란 잡듯이 미얀마를 잡는다라고 선언하면 군부가 저렇게 개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제재가 솜방망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얀마도 이거 버틸만 하구나 군부도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란 잡듯이 잡아버리면은 미얀마는 사실 한 큐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미군이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작정을 하고 뭐 칠함대까지 띄울 필요도 없고요. 뭐 진짜 폭격기 몇 대만 이렇게 위에서 B1 같은 거 날려주면서 내가 네 군부 니네 벙커에다 한번 쏴줄까 이러고 협박만 해도 바로 꼬랑지 내릴 수 있거든. 그러게요. 안 한단 말이야. 그 최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죠.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 B1 폭격기를 날렸어요. 근데 중국에 뭐 10대 최신의 스텔스기가 그쪽 비행장에 있다대? 그럼 올라와갖고 같이 한번 공중전 해보라고 누가 떨어지거나.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그 액션은 서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멀리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군부가 포기하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내면서 지금 있는 소요 사태를 소요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 시위 사태를 폭력적으로 강압해서 누르거나 둘 말고는 결론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부 입장에서는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면 자신들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거든. 버틸만 하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물러날 이유가 없고 그럼 미국은 왜 강하게 나가지 않느냐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상황이었으면은 미얀마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벌써 앞바다에 해군 보냈어요. 함대 함대 슬쩍 떴겠죠.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안 하잖아 바이든은. 바이든은 할 수가 없지. 중국에 약점이 잡혀있는데 어떡하나. 그 영수증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 영원히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까지 연루돼가지고 지금 헌터 바이든을 앞장세워 아버지 바이든도 함께 헤쳐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들을 수급요원으로 썼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 거기다 이제 더 결정적인 게 이게 아까 뭐 유엔군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안보위 결의안 올라갔던 게 중국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유엔군이 참여를 할 수도 수가 없고요. 없죠. 네. 미군이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제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은 미군의 파병은 사실상 주권 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런 상황에서 못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최소한에 있기는 있을 거야. 미얀마 안에도 아마 분명히 고립돼 있는 미국 국민이라든지 뭐 있겠죠. 사람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 분도 계시던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라도 최소한 영해 안에는 진입하거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액션을 보여줘야 그나마 저쪽이 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곤 말고 지금 만달레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양곤은 너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야. 아니에요? 양곤에 있는 인구의 40%가 중국계 화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주민이거나 중국계 화주민들이 양곤의 주로 경제라든지 뭐 핵심 시설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곤은 사실상 친중국 도시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양곤이 최대 도시고요. 수도는 네피도고요. 제2의 도시는 만달레이인데 지금 현재 양곤에서도 아까 양곤의 교민께서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시위가 전개 중에 있다라고 댓글창에 써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중국이 이거를 우발적으로 벌인 일 같지가 않아요. 우발적이 아니다.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고 트럼프 행정부만 치우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1대1로 복원하고 지금 이 동남아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봐요. 심지어 지금 중국은요, 그 병역법을 바꾸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역법을? 이게 군인들을 더 뽑겠다는 거야, 상시 군인들을. 중국이? 응. 인민해방군은? 그렇지. 인민해방군 겁나 많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인민해방군들의 예비군들도 많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냐면 신장 자치구 같은 데 가갖고 이른바 이제 그 뭐 혁명 개발대인가 뭐 이런 형태로 가갖고 네. 거기 가서 사실상 그 군사 통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버마에 앞으로 이제 중국군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병역법 자체를 바꾸고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인원들을 앞으로 동남아 이런 국가들한테 파병을 하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병역법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첩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 플랜인 거야, 지금 이 법안은.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정세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 한반도 평화에도 빨간불 켜졌죠. 지금 그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얀마 사태 터졌죠. 일본은 이 와중에 또 기세등등해요. 예. 아니 문제는 미얀마가 그동안 한 50년 이상의 그 농업 국가라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모든 그 어떤 경작권부터 시작해서 이걸 추수해 갖고 나중에 이 탈곡해갖고 해외에 팔아먹는 사업까지 전부 우리나라 포스코 건설이랑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다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주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거기 갇혀있는 우리 고민들도 많이 걱정이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버마가 사실상 중국의 수중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놓은 이 아세안 10개국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나 경제적인 그 앞으로의 프로젝트 자체도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사태라서 이게 빨리 이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개입을 끊어내고 미얀마가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조치가 이게 대항할 사람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에 그렇죠.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얀마는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근데 어떤 생각입니다. 보면은 예측입니다. 중국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조용하지 않나요? 아니, 미얀마 거기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 그죠.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관여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중국하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수산물 그거예요. 비행기 5대 보낸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간섭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유엔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미얀마 내정 문제다. 그럼. 외국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내정 간섭이다. 이 견지예요, 진짜 딱. 그걸 왜 자기네들이 말해?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건 무슨 얘기냐? 네. 홍콩 문제 니들도 관여하지만 내정 간섭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21일에 주한 중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얀마인 수십 명이 이제 중국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위도 했다 이런 소식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보면 야 중국은 뭐 나오지도 않는데 니들 왜 계속 중국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얀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럼요. 그리고 뭐 송작가 TV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이거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뒷배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질문들이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요. 바이든은 상관없나요? 중국은 상관없나요? 이러고 이제 올라오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동아시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웅산 수치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때 네. 중국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제 국제 역학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세안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기 밀려나고 있는 중국이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불현듯 스치는데
지금 있는 이제 중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 대사관 앞에 와갖고 살려달라고 시위를 맞아요.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듣긴 들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1980년 5.18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은 미국 대사관에 가갖고 응, 미국 대사관은 그 가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너무 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겪었었기 때문에 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대사관에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결국 전두환이는 토마호크 미사일, 이게 우리나라 개발한 순항 미사일 설계도 넘기고 정권에 대해서 인정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각섰고 그 당시에 미 대사관에 있는 뭐 CIA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전두환의 어떤 그 실제적인 쿠데타 집권을 묵인해 줬다. 눈 감아준 거죠. 눈 감아줬다라는 외교문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범마에 먹을 게 없어요. 쌀밖에 안 나는 나라거든. 응?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너무 멀어 관리하기에. 거기에다가 발 담그면 제2의 베트남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끝까지 개입 안 할 걸로 봐요 저는. 따라서 뭐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은 중국이 먹는다는 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근데 참 지금 힘든 게 지금 사망자가 생겨 부상자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서 569명이 이제 체포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제 체포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부상당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은 이게 군부가 점점 강경해진다는 소리잖아요. 군부가 강경해지면 시위대도 더 격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참 국민성의 큰 문제인데.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무장 봉기까지 일으키면서 진짜 국민들 절반 이상이 죽더라도 지금에 있는 군부의 횡포는 인정할 수 없다. 중국에 먹히는 거는 도저히 우리는 참지 않는다. 라고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다 보면 결국은 폭력에 진압이 되고 많은 희생에 두려워갖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순간 미얀마의 민주화, 미얀마의 정상화는 영원히 영원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의 신장 위구르나 티벳 같은 형태로 미얀마가 아이고. 전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지금,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정말 우리는 우리 왜 그 시사할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그냥 정치평론가는 시사평론가 하시지 왜 굳이 국제정치평론가를 하시냐. 그러니까 국제정치보다는 그냥 국내 정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방송에 섭외가 잘 되고 자리도 많다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약간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우리가 아는 이유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지금 무슨 당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국제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선택지를 가져야 되는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까 그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이 뒷배로 있고 우리는 중국을 거부한다라는 시위도 그 목소리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6 세대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다들 50대가 되셨지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들은 양키 고홈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침탈했는지에 대해서 침탈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미 너무 잘 알아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미국 나가라. 이 땅의 어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니들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니들이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목이 터져라 외쳤단 말이에요. 80년대부터 80년대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 생각해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국가고 동맹이고 지금 태극기 할배들 저기 성적이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근데도 그때 대학생들은 그걸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얀마 국민들한테 큰일 납니다. 지금 사실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군부를 움직이게끔 하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고 이게 국제 정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 부분을 만약에 미얀마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행동 결정에 있어서 저는 더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는 아마 모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KT가 빨리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3G로 이 SNS를 그냥 다 받아볼 수 있게끔 그 전산화를 2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됐어도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잖아요. 미얀마에다가.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따지면 통신 뭐 식량 뭐 여러 가지 안보 부분에까지 진척돼 있던 한국과 미얀마의 어떤 협력 상황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면은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 돌이킬 수 없죠 이제는. 네. 이제부터는 중국의 24번째 성으로 미얀마가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너무 끔찍한데 그리고 사실 미얀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바로 인근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도 다 불안해져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 인근을 다 먹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한번 먹으면 나머지 먹는 거야. 뭐 똑같이 하면 되지. 뭐. 네, 식은죽 먹히죠. 네, 안타깝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보면서 진짜 그 우리 교민들은 지금 빨리 좀 나오셔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나오셔야 되는데 국경이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의 진짜... 통신도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 네. 인터넷도 계속 막아놓고 오후까지 막아놓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산물 싣고 들어간 중국 비행기는 정말 수산물만 내려놓고 뭔 박스를 겁나게 많이 들고 내렸대요. 안에 수산물이라는데 지금쯤 다 먹었겠지. 그 정도 분량이면. 네. 그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너무 이렇게 약간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해커들이라고 하는 그 확증 증거가 인터넷 안에서 중국 폰트가 깨진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걔네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기존의 그 미얀마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어 폰트가 깨진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